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가 직접 떠서 꼭꼭 씹어서 소화까지 시켜드리는 상속증여 강의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상속의 이제 유언의 종류에 대해서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언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뭘 느꼈습니까? 아, 종류가 많네. 아, 절차가 복잡하네. 근데 요건 조금이라도 불비하면 이게 날아가 버리고 효력이 없어지네. 아, 위험하구나. 그럼 유언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좀 단단한 방식을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공정증서 많이 써야 되겠네.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유언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활용 방식의 문제죠. 자, 유언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이렇게 사망할 당시에 이 뭐 예를 들면 아들한테 뭐 주고 와이프한테 뭐 주고 딸한테 뭐 주고 이런 거를 준비 안 해놓고 그냥 사망을 하게 되면 근데 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 어쩔 수가 없죠. 근데도 뭐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어느 순간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빌딩은 와이프 주고 아파트는 아들 주고 뭐 예를 들면 그 산은 뭐 딸 주고 뭐 이렇게 하라. 현금은 쫙쫙 나눠서 n분의 1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뭐가 안 생긴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안 생겨요. 왜? 이미 그게 상속인의 유류분권, 자기 상속분의 2분의 1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소송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상속분에서 들쭉날쭉 한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고 나면 상속인들끼리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언한. 근데 욕심 많은 뭐 아들, 욕심 많은 딸은 싸우겠죠. 왜 이렇게 엄마한테 많이 줘? 엄마는 이전에도 받았는데 그거 반영 안 된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싸우겠죠. 그러면 유언이 뭐가 된다고요? 유류분권을 침해하게 돼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엄마하고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말했죠. 3, 2, 2를 가져서 이 7억이 있으면 3, 2, 2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유언으로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해보니까 엄마가 너무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0.5, 0.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0.5 더 채워주세요 하고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미리 주기로 했던 유언을 했던 내용에 뭐가 있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어떻게 됐다? 이게 상승을 해버리면 7억이 아니라 한 10억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3억이 올라가니까 6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렇다면은 이 자녀들은 뭐가 침해됐다? 유류분권이 침해됐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죠. 대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언제?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되거든요. 안날로부터 1년.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일어난 게 엄마가 많이 가져갔다는 걸 안날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오픈해서 딱 깠을 때 내 유류분권이 0.5라는 걸 알았을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안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했죠. 제3자, 아버지의 여자친구, 제3자, 3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줘버리고 나면 이 상속인들이 누구도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 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 가격 변동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언을 했다가 아버지가 뭐 준비성이 철저한 분이셔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한 5년 지나니까 가격이 막 오르거든. 그러면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유언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유언을 변경하는 거죠. 유언을 변경 또는 어떻게 한다고요?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앞에 거 첫 번째 했던 유언을 없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언을 똑같이 요식행위 방식을 정확하게 하시면 앞에 유언을 철회되고 뒤에 유언이 유효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뒤에 유언대로 유언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기간에 따라서 재산 변동이 일어나면 아버지는 유언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유언을 철회하고 후행 유언을 한 것으로 만약에 새 유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또 봐주거든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꿈의 여지도 있다. 그래서 미리 해놔서 나쁠 건 없다. 예.
자, 근데 유언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또 치매와 유언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뭐냐. 자, 치매와 유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내가 이런 케이스가 있네요. 자, 사별한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상태. 아버지가 이 치매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빨간색 치매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지. 치매예요. 그래서 치매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10년째 병수발했다. 기여분이 크시겠죠. 그다음에 아니네, 어머니가 아니네요. 어머. 아내와 사별한 아버지니까 이 어머니가 아니라 이게 뭐다? 여친이네요. 여친이 10년 동안 했고, 그 다음에 사별했으니까 아내는 없고 돌아가실 때 자식들만 있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자식들과 여친이 전쟁을 한바탕 벌이게 되겠죠. 제가 직접 지금 현재 유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년에 한두 번 오는 불효자다. 근데 이 여친은 10년 동안 수발을 했다. 일단 여친 편을 들어서 소송을 하는 경우와 자녀 편을 들어서 소송하는 경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기 2년 전에 2년 전은 여러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아니라 2년이나 한 이유가 뭐죠? 제3자에 대한 증여는 1년 내에 한 것만 부정할 수 있고 2년 전에 한 거는 부정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2년을 설정을 해본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2년 전에 했는데 이게 아버지 전 여친한테 이제 다 주는 걸로 이게 해버린 거예요. 2년 전에. 자, 그 다음에 유언을 남겼고 이후에 돌아가셨다. 이 뭐 드라마 아닙니까? 드라마. 근데 여친이 10년 동안 수발했으니까 자식들이 나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식들이 있는데 여친이 아버지 재산을 계속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 사망 4일 전까지도 여친은 아버지의 재산에 등기부 등록을 자기 이름으로 옮겨놨다. 이게 막 정말 뺑덕어몽 같은 새엄마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런 거죠. 저 이번에 자식들을 도와주는데 여친이 재혼한 지 한 5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재혼한 지 3년 만에 치매 걸리시고 2년 동안 치매 상태에서 돈이 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여친 상태로 여친이 아니죠. 새엄마를 상대로 소송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버지가 2년 전에 여친한테 재산을 다 주는데 뭘로 준다? 유언으로 준다 이 말입니다. 유언. 여러분, 유언으로 주게 되면 이 유언의 효력에 의해서 이 여친은 혜택을 보고 있죠. 그러면 유언을 우리는 단단하게 지켜야 되겠죠. 그럼 유언을 단단하게 지키는 법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매 아버지가 드렸는 여자친구를 줬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을 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잘 부정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준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여친을 통해서 변호를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여친한테 유언으로 남길 때 2년 전에 남길 때 유언을 뭘로 한다? 공정증서에 유언으로 한다. 그다음 두 번째, 공정증서에 유언을 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치매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의사의 소견서, 유언을 할 당시에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멀쩡하고 사리분별력이 있고 의사능력, 판단 능력을 할 수 있을 때 유언을 한 거다라는 거를 미리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유언은 무효야라고 소송이 들어왔을 때 뭐를 보여주는 거죠? 의사의 소견서를 들이미는 거죠. 봐라,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멀쩡할 때 유언을 했고 이 유언은 유효다. 그리고 요건도 공정증서로 했기 때문에 유효다라고 하면 이 유언에 따라서 여친은 재산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1년 이제 2년 전이니까 이 여친이니까 뭐예요? 제3자에 대한 이제 유증이 되겠죠. 그러면 제3자에 대한 유증에 대해서는 2년적은 안 된다. 대신 뭐가 되면 된다고요? 이 둘이 재산이 싹 다 빠져나가서 얘네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는 거를 둘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또 소송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게 있죠. 이 사람은 이 유언 자체를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유언에 무효 확인 소송을 넣겠죠. 이 유언은 무효예요. 왜? 아빠가 치매 상태에서 한 유언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아빠가 치매 상태에서 한 증여이기 때문에 무효예요. 라는 무효 확인 소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친은 뭘 꺼내든다? 조상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의사의 소견서를 꺼내드는 거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유언을 깨는 데는 이 치매 상태가 매우 중증이었냐,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냐, 안 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은 이 여친이 좀 나빠요. 새엄마가 좀 나쁘고 자식들이 저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해서 봤더니 막 매달 현금 600만 원씩 다 빼먹은 거예요. 현금이 그냥 쑥쑥 빠져나가. 그리고 돌아가시기 4일 전에 등기를 옮겨놔요. 와, 그건 너무 대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식들이 찾아올 것이냐. 그래서 자, 1번 자식들 입장에서는 첫째, 아버지의 상태가 유언의 내용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매우 나쁘셨다. 그 상태가 매우 안 좋으셨다. 그래서 유언 당시 치매 정도가 유언 능력이 없을 정도였다. 그다음에 요양원 치료 기록들을 좀 확인하면 되겠죠. 매우 안 좋으셨다. 그다음에 치매 진단 기록 중증 치매였다. 이런 거를 입증하면 되죠. 그러면 이걸 깨버릴 수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간 걸 깨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아버지가 준 게 아니다. 증여가 아니다. 그냥 뺏어간 거다. 그러니까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유류분은 적법하게 받아갔는데 유류분을 침해한 거고, 만약에 아버지가 치매 상태에서 그냥 훔쳐간 거가 되니까 이거는 상속 회복 청구를 통해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돌려놔! 라고 하고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강 상태를 입증하는 방법을 해야 되고, 판례는 반혼수 상태일 때 무효 처리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년 후견,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성년 후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 치매라는 주제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담도 많이 들어온 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상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